안녕하세요 여러분. 데이터 사이언스 프로그래밍 원 강의를 맡은 데이터 과학부의 홍승혁 교수입니다. 이렇게 목소리로만 먼저 뵙게 되어서 아쉽습니다. 어서 모두 건강해지셔서 강의실에서 뵙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본래 강의 목표는 파이썬을 활용하여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하실 수 있도록 그 발전을 돕는 것입니다. 사실 빠르게 수업 내용을 전하기보다 여러분들께 데이터 과학에 대한 어떤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직 생각해 보실 시간이 없으셨다면 우리가 데이터를 다루는 이유, 그 활용의 좋은 예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례 첫 번째는 구글이 검색어 횟수 데이터를 감기 바이러스 확산 정도 추정에 활용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감기에 걸리면 병원이나 약국에 가기 전에 포털 사이트에 관련 단어를 검색하는 것을 생각하여 2008년부터 검색 위치 기반으로 미국의 감기 확산 추정을 하였다는 거죠. 최근에 코로나 질병 확진자에 대한 어떤 지도를 만든다거나 이런 형태가 그렇게까지 데이터 분석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좋은 사례가 될 수 있겠죠.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것을 누군가에게 보여준다 라는 것이니까요.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추후 이 데이터 분석 결과를 미국의 넓은 지역에서 독감처럼 확산 정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 대학생분의 사례처럼 여러분들도 의미 있는 시도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생기시는 겁니다. 둘째로 SKT가 여름 해수욕장 인원수에 대해서 30분 이상 머무른 핸드폰 숫자를 센 다음에 분석을 해서 해수욕장 이용객 수치를 제공했습니다. 전 사실 아직 체크해 본 적은 없는데요. 휴가를 갔다가 사람이 너무 몰려서 물 반 사람 반 이런 말이 들리듯이 사람에 치여서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데 그러지 않도록 도운 예인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린 사례가 물론 데이터가 유용합니다. 이것을 전달하고 싶은 것이긴 하지만 단순히 그게 전부는 아니죠. 왜냐? 우리나라는 데이터를 활용해야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전에 IT 강국이라는 말을 들었어도 인터넷 속도가 빠른 것 말고는 사실 체감하기가 어려웠었는데 산업계에 가봤더니 그 진가가 비로소 데이터 처리 능력, 머신러닝과 만나서 꽃피워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IT 강국은 인터넷 속도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IT 접근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우리가 데이터를 활용하기가 좋아졌다는 거죠. 우리가 실무 능력을 기르게 되면 실제로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IT 스타트업 구직 사이트에서 데이터라는 키워드로만 검색을 해도 1000개가 넘는 기업이 채용 중입니다. 이 부분의 모든 것이 데이터 사이언스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데이터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역할을 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아직 취업 전선을 경험해 보시지는 않아서 이런 기업이 있었어? 하실지도 모르지만 가보면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등에서 그 스타트업 투자가 많아지면서 그 좋은 건물들을 대여하고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웬만한 중견 기업보다 환경이 좋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광고에서 보는 산타토익, 탈링 이런 기업들도 데이터를 다루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여담으로 제가 취업 전선에 갔었을 때 그 여러 스타트업들에서 제가 LG라는 대기업보다도 많은 연봉과
스톡 옵션을 제시받기도 했었습니다. 결국에 어느 정도의 수준을 만족할 수 있게 되면 여러분들께서도 회사를 골라서 가게 되는 그런 미래가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물론 자신의 능력을 어떻게 키워가느냐, 어떤 스킬을 갖게 되느냐가 어떤 대우를 받을지도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데이터를 다룰 줄 아는다라는 사실은 분명 경쟁력을 갖게 되는 상황입니다. 예전에 막연하게 교과서 위주의 공부와는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만약 예전에 공부가 재미없고 배워서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라며 생각하셨던 분도 이번만은 진짜 제대로 스킬을 키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화면은 예전에 제 이력서였는데 자신이 어떤 활동을 해왔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과 전문 지식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경험과 능력을 분명하게 기재할 수 있게 되도록 돕고 싶습니다. 이때 무료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쓰일 수 있고 또 생산성이 뛰어난 프로그램에 능숙해지면 좋겠죠. 그래서 데이터 처리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 있는 파이썬에 대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실제로 스타트업들과 협업을 해보았을 때 이 분석 파트에서는 70% 정도 체감상입니다. 파이썬으로 빠르게 구현해서 많이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초단에 많이 적용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즉 활용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추후에 미래의 어떤 회사가 파이썬을 당장 쓰지 않더라도 우선 파이썬으로 어떤 한 언어에 익숙해지고 그 추가적으로 언어를 배워간다면 이 속도가 되게 빨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우선 하나의 언어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면은 다른 언어에 대한 이해 속도가 빨라지게 되니까 이번 학기에 많이 익숙해지셔서 그런 점을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차 목표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익히는 겁니다. 이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이 가능한 형태로 자유롭게 변형할 수 있는 스킬을 배우시는 거죠. 다음으로는 그 데이터를 원하는 형태, 원하는 모습으로 비주얼라이제이션, 보여지게 할 수 있는 스킬 개발입니다. 그때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중점적으로 익히게 됩니다. 이 두 라이브러리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numpy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데이터 처리를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의 테크트리를 키워가고 랭크업을 한번 해봅시다. 먼저 numpy 라이브러리 배운 다음에 판다스를 배우고 그 다음 matplotlib으로 가기까지가 우리의 목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함께 노력해 보면 나머지 것들에도 도달할 수 있을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개발 환경 설치를 추후에 보여드릴 건데 우선 인지하시면 좋은 것은 주피터 노트북이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원래 일했던 그 곳에서도 이 주피터 노트북을 사용했었고 파이썬의 활용을 편하게 해주는 그 아나콘다라고 하는 프로그램 안에 이 어떻게 보면 UX UI 형태가 제공되고 있는데 유저 인터페이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여기서 보여지는 이런 드라이브 파일 목록 중에서 이 주피터 노트북이라고 하는 확장자를 가진 하나의 파일이 또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 파일을 열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입력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 한 줄 한 줄을
실행해 갈 수 있게 되는데, 이 하나의 섹션 같은 부분을 우리는 셀이라고 부르고, 이것이 분할하여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 데이터를 확인해 갈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예를 들어보면 이 프로블럼 1에서 A가 10이다, B는 20.4이다 라고 대입을 한 다음 바로 그 더한 값을 프린트 하십시오 라고 명령을 내리고 이 부분만 실행을 하게 되면 이 더한 결과가 화면에 나오게 되겠죠. 다음으로 프로블럼 2로 가도 이번에는 A에다가 다음과 같이 어떤 어레이 형태를 선언해주고, 이 선언해준 어레이 안에서 이 어레이 몇 번째 데이터가 활용되어서 그것끼리 더해지고 화면에 출력되도록 할 수도 있는 그런 형태의 실시간 그런 반응형 노트북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추후에는 이런 그래프를 플롯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활용도가 매우 높은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로바로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디버깅, 즉 버그 잡기가 가능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강의 내용은 기본 파이썬입니다. 문제 중심의 실습을 통한 복습이 될 거고요. 구체적인 이론 설명은 간단히만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실무 위주로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르고 걸러서 앞으로 설명드리는 부분은 진짜 꼭 알아야만 되는 것이구나 하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기본 자료형과 for, if 이런 조건문이라던가 또 반복문이라던가 파일을 불러오고 작업해서 내보내는 그런 in and out 기능들이 활용될 수가 있게 됩니다. 자료형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깊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런 라이브러리로 numpy, pandas, matplotlib 이 세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로 numpy, 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는데, 이때 num이 숫자의 num입니다. 그래서 numeric python, 숫자적인 파이썬을 다룰 때 사용한다, 그런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고수준의 수학 기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다차원 데이터를 계산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반복 사용문을 최소화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아나콘다로 파이썬에 접근할 때에 별도로 설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편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판다스는 이 판넬 데이터의 약자입니다. 데이터 분석 처리를 위해서 나온 패키지인 거죠. 이 아래에 어떤 우리가 지금 처음 보게 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형태의 메시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의 자료 구조를 지원해줘서 우리가 조금 더 편하게 그걸 가져다 쓰게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게 넘파이 기반이라는 것을 앞서서 말씀드렸죠. 실제로 오른쪽 아래와 같은 사진처럼 read Excel, 굉장히 영어 문장스럽죠. 그래서 엑셀을 불러와 주세요라는 어떤 기능을 구현해내면 이 XLSX 확장자를 가진 엑셀 파일을 불러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읽어와서 그 읽어온 것에서 그 하위에 어떤 다음의 것들을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 그걸 이제 아웃을 보여드리면 다음과 같이 이런 테이블, 판넬 이런 형태가 보여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matplotlib입니다. 결국엔 mat을 플롯해주는 라이브러리다. 즉 비주얼라이제이션 라이브러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양한 종류의 플롯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떤 멋진 표현들, 논문이나 이런 데 많이 나오죠. 그런 이런 표현들이 통계나 이런 데서 사용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데이터 가치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사용될 수 있게 되고요. 이게 데이터 사이언스의 도구이자 결과 표현입니다. 이제 오른쪽 사례가 무엇이냐면 어떤 마크라는 분이 이제 책에서 사용하신 부분인데 책 홍보가 될까봐 그건 언급은 안 드리고, 이 콜레스테롤이 변화됨에 따라서 그분의 인지 기능, 무엇을 받아들이는 기능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그래프로 표현해 본 겁니다. 이걸 만약에 숫자로 그냥 쭉 보여줬다고 하면 많이 어지러웠을 텐데, 숫자 때문에. 이렇게 인지 기능 자가 측정 결과를 보라색으로 쭉 표현해 주니까, 아,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한 8개월 정도에 따라서 쭉 떨어져 가니까 인지 기능은 반대로 상승 곡선을 보여줬다, 상승 방향을 보여줬다, 이런 것이 직관적으로 와닿게 되죠. 그러면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데이터를 분석해내는 도구로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우리는 이 결과를 보면서 아, 이게 효과적이었구나 라고 느끼게 만드는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에 강의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